예. 그러면 6월부터 그러니까 하여튼 6월이 한 양이 8월 10월보다 8월 10월이 6월이 한 3분의 2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월 거 오늘 다 시간 내 할 수 있으려면 했는데 하여튼 빨리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했지만 싱숭생숭 할 텐데 뭐 시험이 연기됐으면 바라는 게 많죠. 마음속으로 한 달이라도 연기됐으면 뭐 완벽하게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게 좀 어려울 텐데 어쨌든 예, 그래서 1번부터요. 1번부터 이게 아마 요거 문제는 아마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했던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6월, 8월, 10월 하는 의미는 선택형도 그렇고 사례형, 기록형도 매년 보면 그해 나온 법정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좀 나온다. 이것 때문에 좀 대비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기회를 며칠이니까 저녁 한 타임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택형도 좀 이렇게 지엽적이거나 좋은 판례들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책이 없거나 그도 기존에 없었던 것들 특히 선택형 안 들었던 분들은 유류분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유류분 계산 8월, 10월 이렇게 나온 것들은 계산해 놓으세요. 안 했던 분들은 그래서 유료분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거 강조 드리고 나머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두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례 그럼 1번 을과 병은 각 3분의 2, 3분의 1 지분에 따라서 X주택을 소유하면서 병 합의에 따라 을이 단독으로 X주택을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2010년 4월 1일 을은 가백에 주택 보수를 의뢰하면서 도급계약이죠. 대금 5천만 원 공사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빨리 사실관계를 잡으면요. 그래서 그래서 첫째 그러니까 을과 병이 을이 3분의 2 그죠? 여기서 갑이 3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을이 그래서 2010년 4월 1일 날 을이 이제 갑한테 도급인 수급인을 했죠. 도급 수급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5천에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여튼 본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초안을 그 옆에 여백에다 하든 별지에다 하든 하여튼 빨리 잡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안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도 그렇고 선택형 기록형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그래서 공사 과정에서 갑은 3천만 상대 공사비 지출 보수 공사 후 가치 주택의 가치가 2천만 상도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3천의 공사비 투입 2천만큼 가치 증가. 이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을의 공사자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주택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세 번째 2010년 거기서 10월 31일 날 공사 완료가 됐죠. 공사 완료. 근데 요때 됐는데 그냥 공사대금 채권이 요때 이행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공사 완료. 그렇게 돼가지고 갑이 공사를 안 받으니까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나 동의안 같은 걸 행사하는 거겠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로 이제 공사는 유치권 행사하는 거로 보고 그다음에 갑이 2012년 12월 1일 을과 병의 승낙 없이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주택을 정액에 임대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그래서 세 번째 2012년 거기서 본 대로 12월 1일 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을과 병의 동의 없이 갑이 이제 정한테 임대 유치권자가 임대차를 해준 거죠. 그죠? 유치권자가. 그래서 얘는 전입신고도 마치고 인도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마쳤으니까 대항력 플러스 우선 변제까지 그죠?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2013년 9월 30일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으로 갑이 작성해 발송한 우편이 2013년 10월 2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그래서 2013년 10월 도달일 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을한테 최고한 거죠. 결국 최고 이행 청구를 한 거니까 최고를 했다.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을과 병은 2014년 1월 15일 각 지분권에 기해서 갑과 정을 상대로 X주택 인도의 소를 제기했다. 2014년 1월 15일 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2014년 1월 15일 날 그럼 을과 병이 아니라 이게
을과 병이죠. 네, 그래. 을과 병. 을과 병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각과 정을 상대로 거기서 주택 인도에 거기서 본 대로 X주택 인도 주택 인도의 소를 제기했다. 인도의 소를 제기했고 그러자 2014년 2월 1일 날 갑은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고 병을 상대로 공사비 3천만 원 중 병의 지분에 따른 비율 1천만 원의 비용 상한 또는 부당이득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섯 번째 요걸 본소로 해가지고 반소로 2014년 2월 1일 날 그래서 을을 상대로 갑은 공사대금을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는 1천만 원 비용을 갖다가 비용 상환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했다. 반소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소송 중에 갑은 을이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을은 물론 병에 대해서도 주택 인도를 거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유치권 내지 동의양 항변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다시 한번 좀 크게 해보면 을과 병하고 이제 갑하고 정하고 그죠? 이렇게 돼서 주택 인도의 소를 제기했죠. 그러니까 주택 인도의 소에 대해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유치권이나 동양을 대항하는 거죠. 동양.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동양.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다음에 정은 주임법상 대항력으로 인하여 2014년 11월 30일까지 액수의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액수택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갑이 항변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정이 항변한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임차권으로 대항력으로 항변해서 난 못 나간다. 그죠? 이렇게 됐겠죠. 하고 그다음에 그러자 을병은 공사 완료 4번째 3년 경과 또는 액수택 무단임대로 갑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액수택 인도와 상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공사 완료 3년 경과니까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사 대금으로 이걸 청구하는 거니까 공사 대금에 대해서 이제 3번이 이제 소멸시효, 그죠? 소멸시효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단임대든 갑의 권리 소멸, 그거는 여기 두 번째 게 이제 324조, 사망인가? 거기서 보면 이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채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임대를 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치권 소멸 청구. 요것도 조문 얼른 찾아서 체크를 해놓고요. 두 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문장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는 X주택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 그러니까 이제 동의항을 한 거죠. 그 문장 안에 세 개가 항변 여기 항변이라면 이게 재항변이 되겠죠. 그죠? 이게 얘네들이 이걸 항변으로 했고 권리 근거 규정은 따로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항변에 3번이 재항변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체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장하였으며 병은 이에 덧붙여가지고 본인은 공사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비용상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그죠?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나는 비용이나 부당이득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부인이겠죠.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됐고 이에 갑은 다섯 번째 여기 이제 네 번째고 동그라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본인이 X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공사대금증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소시에 대해서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다섯 번째. 그래서 거기 자기 그 갑이 점유 중이다. 점유 중이니까는 소시가 진행 안 한다. 소시가 진행 안 한다고 재항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계약으로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병은 이를 반환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부당이득 주장을 하는 거고 그죠? 부당이득 주장을 한 거고 이렇게 됐죠. 예, 그렇게 해서 라고 각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 주장 증명이 나왔죠.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갑을 병정 각 주장을 기초로 본소와 반소의 결론 및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설명하라. 그 다음에 병합 요건과 손해배상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요. 여러분들 저기 얘기했지만 이렇게 본소 반소 결론과 근거를 논하라.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면 이제 결론과 근거 이런 형식으로 논점을 잡고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났으니까 이렇게 잡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 논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논점의 정리나 문제 소재 쓰고, 그죠? 논점의 정리 쓰고 그냥 쟁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쓰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 일단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일단 자기가 스스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질문에 따라서, 그죠?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과 논거를 써라, 근거를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떠한가 적법한가 뭐 어쩌 논하라 그러면 이렇게 문제 소재는 논점에 정리하고 쟁점 쓰고 결론을 마지막에 쓰고 이렇게 정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 이제 요거 내를 물어봤으니까 결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소 청구죠. 본소 청구에 관하여 그다음에 반소 청구에 관하여 주장, 그러니까 항변으로 나눠 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답안지 보면서 여러분들 하면 되게 본소 청구에 관하여. 그럼 첫째, 그러면 이거 목차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가 그거 하는 거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틀린 건 아니, 어떻게 써도 자기 나름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그렇다면 본소 청구는 지금 이게, 이거 주택인도 청구의 소잖아요. 주택인도 청구. 그래서 그 을과 병에 주택인도, 이게 사령 풀이할 때 똑같을 거야, 아마. 주택인도 청구권의 성립 또는 관하여 성립,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요건 검토. 그죠? 주택인도 청구권. 그러면은 이때 주택인도 청구권은 지금 본 대로요. 여기서는 이제 좀 보겠지만 두 개지 청구 원인이 나와요. 그래서 213조 본문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그죠? 소유권에 기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나번에서는 이제, 그럼 요거 요건 사실은 뭐예요? 원고 소유, 그죠? 을병의 소유고, 그 다음에 피고들의 점유잖아요. 피고들 점유, 그죠? 피고들 점유, 그죠? 이렇게. 이게 요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도급계약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 소유권에게 물권 반환 청구권이고 도급계약, 그죠? 그러니까 도급계약에 따른 약정채권이죠. 도급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 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급계약에 대한 반환 청구는 도급인들이 요건 사실 도급계약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매하면 매매계약 사실 한 개인 것처럼 도급계약 사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건, 그러니까 요건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을병 소유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을은 3분지 2 지분, 그 다음에 병은 3분지 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만 가지고도 각자, 그죠? 각자 265조 단서 보존행위로서, 그죠? 보존행위로서 전부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반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요 하나 논점. 그냥 도급계약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피고들 점유죠. 피고들 상대방.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니까 따로 뽑으면, 그래서 피고들 점유 문제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주의해야 돼요. 알았죠? 이건 새로운 유형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피고들 점유에서 첫째, 그렇다면은 이제 213조 본문에 기한 이 본문의 그 상대방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점유자, 그죠? 직접 점유자만 상대방으로 해야지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죠? 간접 점유자는 안 된다.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213조는 직접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야지 간접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행해서 올 때는 상대방이란 표현 또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피고적격이란 말을 쓰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행예수에서. 왜 그래요? 이행예수에서는 당사자 적격은 주장 자체로 구비되기 때문에 간접점유자 상대로 해도 적법 피고 적격 구비된단 말이에요. 다만 본안에서 청구기각을 당하니까 이행예수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고 적격, 원고 적격이란 말보다는 상대방 또는 청구권자 이런 말을, 그죠? 상대방 또는 청구권자라는 말을 쓸 것.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판례는 213조 본문에 따른 거기에 피고 적격이 아니라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만 해야지 간접 점유자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정의 기한. 그죠? 도급계약이죠, 지금. 약정의 기한 반환 청구에서 상대방은 요번에는 직접 점유자도 되고 간접 점유자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간접 점유자도 된다. 이렇게 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번, 나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해서 이제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을이 이제 을이 누구한테 했느냐. 그러면 을이 갑한테
그죠? 을이 갑한테 하고 병한테 했을 때, 갑하고 정한테 했을 때, 얘가 213조 본문에 따르면 누구만 상대명이 되냐면 갑은 안 돼요. 얘는 간접점유자니까. 그죠? 간접점유자. 그죠? 지금은 얘가 유치권자로서 정의 이제 임대차에서 정의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점유자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정만 간접점유자가 되는데, 두 번째로 이게 도급계약, 얘는 도급계약의 주체잖아요. 그죠? 도급계약의 주체가 되니까 도급계약에 따르면 이때는 갑도 되고 정도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여기서는 뭐를 근거로 한 게 정확히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을이 인도 청구한 거는 결론은 그죠? 도급계약에 따른 갑도 되고 213조 도급계약 둘 다 되니까 결국 갑이 한 거는 원고 그랬죠? 청구 요건 그죠? 청구 요건 구비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이제 병이죠. 병. 그죠? 병이 갑과 갑과 정한테 소를 제기했을 때 얘는 213조 본문하고 도급계약인데 얘는 도급계약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급계약의 주체가 아니니까는 이걸로는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정한테만 이게 본문 청구를 할 수 있고 갑한테는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항변을 봐야 되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213조본의 갑의 청구.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이거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 이렇게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행예수의 당사자 적격이니까 이게 없다 그래서 소각하면 이거 완전히 틀리는 거고 이게 아니라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면 청구권이 없어 청구기각을 해야 돼. 그죠? 따라서 이거 하나 청구기각 걸러내는 거죠. 아, 이제 청구기각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권리 근거 규정에서요. 이렇게 해서 213조하고 약정에 이건 도급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가 매매도 있고 임대차 종료 그죠? 임대차 종료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직접 간접 그죠? 이렇게 여기 직접 간접 다 상대가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답안지 쓰기에는 이렇게 초안 잡으면 뭐 간단하게 쓴다 하더라도 알았죠? 이렇게 적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일단은 성립됐고 이제 항변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번 항변. 그럼 나는 저기 본 대로 을과 갑과 정의 항변인데 먼저 갑의 항변을 보면 여기서 4번. 그래서 이제 반가를 1번 갑의 항변. 갑의 항변은 첫째 이제 유치권 항변을 했죠. 유치권 320조. 그래서 320조. 그럼 유치권의 요건은 뭐냐면은 뭐예요? 타인 물건을 점유해야 되고 이건 다 여러분들 빨리 점유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된다. 채권.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행기 도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소유는 타인 물건 점유하고 있죠. 을과 병의 소유니까. 그 다음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은 판례가 이원서를 취하죠. 여러분 쭉 외우세요. 이원서는 뭐예요? 채권이 물건 자체에서 생긴 거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그러니까 채권이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로 생긴 거 이렇게 돼서 4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건 자체에 생긴 거는 지금처럼 공사대금 그죠?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이거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그죠? 이렇게. 지금 어디에 공사비잖아요. 그죠? 그럼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이행기는 언제 도래했어요? 저기 2010년 공사 완료한 10월 31일 날 도래했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죠. 유치권 성립된다.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 다음에 재항변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재항변까지 목차나누면 너무 난삽하니까 이 안에서 해결해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의 소멸 청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을이 소멸 청구를 했죠. 소멸 청구, 그죠? 소멸 청구를 했다. 그래서 지금 문대로 여기서는, 유치권의 324조 2항에 의해서 보면은, 채무자의 허락 없이, 그래서 채무자의 허락 없이 유치권자가 사용, 임대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채무자 을에, 그죠? 채무자 을에 승낙 없이, 그죠? 승낙 없이 임대를 했잖아요. 임대. 해서 그 324조 3항에 의해서 소멸 청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소멸 청구 항변을 했잖아요. 그죠? 저기서 소멸 청구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 대로 소멸 청구를 했으니까 이거에 기해서 소멸 청구가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멸 청구하면 이거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소멸을 해버려요. 유치권은 소멸. 그죠? 유치권은 소멸한다. 요 쟁점으로 체크를 해놓고요. 그죠? 그럼 유치권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묶음으로써 이렇게 요건하고 이렇게 소멸 청구 일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 그 다음에 동의항은 가능하겠죠. 동의항은 그죠? 동의항은 이거는 쌍부계약의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 그죠?
대가적인 있는 채무. 그러니까 저기 그 공사 대금하고 그저 공사 대금하고 주택 인도하고 이건 동의한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행기도 도래했고 이행기 도래 따라서 이거는 동의항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갑의 항변은 이제 동의항만 인정.